세계의 많은 특히나 군사적 변란을 경험했던 나라들의 대부분이 사전동의, 사후동의 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현재 체계는 사전동의도 없고 사후동의도 없고 사후 해제 요구를 하되 그것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가장 느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런 경우는 당연히 80년 이후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87년 개헌 때 헌법에 반영됐어야 할 내용인데 그 당시 미처 이것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헌법학자들의 자문 의견을 들었습니다. 서울의 봄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 방지 4법, 약칭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계엄 준비 음모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군기 문란의 실무 핵심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 세력 또는 반대한민국 세력 척결을 선동하며 국민 내부의 양심적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처단하려는 선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둘째,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재창출하는 것 외에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휘체계를 벗어나 특정 세력들이 군 사적 모임을 실시하였고 넷째, 이들은 보고 의무를 방기하고 비밀리에 해합하는 등 군기 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구테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대통령의 지속적인 반국가 세력 척결 주장과 대통령 부부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려는 동기는 그들이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불안의 씨앗을 제거하고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핵심 책임자 인책으로 계엄 준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봄 4법은 온 국민이 일궈온 민주화의 봄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국민과 민주 세력의 의지이며 시대적 요구입니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계엄은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계엄의 의지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해온 총리와 국방장관 등이 거부권을 건의하여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게 된다면 그 건의자들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거부권을 건의하는 순간 노골적인 계엄 의지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서울의 봄 4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여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72시간 내에 국회의 사후 동의를 얻도록 하여 계엄 유지의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셋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계엄령 선포 중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 하더라도 국회의 계엄 논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넷째, 전시계엄을 제외하고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하여 정병주, 김호랑, 정선엽과 같은 의인을 구제하고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모두 계엄 남용 사례를 교훈 삼아 다시는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한 행동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뜻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 동의를 못 받으면 자동 해제가 되는 건지, 그럼 선포하고도 국회가 그걸 해제할 권한을 갖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계엄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소위계엄, 전시계엄이 있는데요.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동의 요건을 집어넣었고요.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넣었고요. 그리고 모든 계엄의 경우에 사후 동의를 넣었습니다. 통상은 법적으로는 인준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우리 법률에 인준이라는 표현이 쓰여지지 않고 동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동의라고 표현했습니다. 72시간 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동 해제 여부는 검토하다가 자동 해제는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즉 국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가 72시간 내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득하면 사후 동의를 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경비계엄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와 사후 동의를 다 요청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자회견문 문안 가운데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사전 동의와 사후 동의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펴낸 계엄 편란 뒤에 표에도 예시되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특히나 군사적 변란을 경험했던 나라들의 대부분이 사전 동의, 사후 동의 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현재 체계는 사전 동의도 없고 사후 동의도 없고 사후 해제 요구를 하되 그것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는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가장 느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런 경우는 당연히 80년 이후에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87년 개헌 때 헌법에 반영됐어야 할 내용인데 그 당시 미처 이것까지는 신경 쓰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헌법학자들의 자문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계엄법만 개정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률들도 같이 개정이 수반돼야 하나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낸 법은 다 계엄법에 관련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가배상법도 있고요. 물론 국가배상법의 전제는 앞부분에 있는 계엄법 세개 조항에 대한 개정이 전제돼야만 국가배상법과 관련된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인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2조 1항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설명한 3개의 계엄법 플러스 하나가 국가배상법에 관한 부분인데 계엄 해제 수정을 전제로 해서 그에 대한 잘못된 계엄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또는 그것에 인해서 통상적 가령 일반인들이나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또는 잘못된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제기하십니다. 법안 발의 시기를 결정하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처음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거론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월 1일에 그 회담에서 공식화하면서 좀 더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때쯤에 입법 발의까지 되고 팀까지 공개된 선택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것을 최초로 언급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 18일 날 전당대회 중에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한번 간단히 언급하셨고 8월 21일에 제가
첫 인사를 했던 최고회의 다음에 2차 최고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근거 있는 확신이라는 표현을 써서 제기하였습니다. 그로부터는 딱 한 달이 지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에는 그 이전부터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주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언급으로 표현되고부터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것을 말씀하신 시기는 그 한 달 중에 아마 중후반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김용현 현재 국방부 장관이 지명되고부터 이것이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계엄법상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인데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지명자가 장관이 되면은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충안부 출신이 건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제갈하면은 계엄이 발동이 되는데 계엄법이 시행될 때 키맨은 세 사람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이죠. 그런데 그 세 명 중에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충안고가 되고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누구든지 임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하든 합참차장을 하든 육군총장을 하든 그렇게 되면은 실제 5명의 키맨 중에 4명이 충안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제보를 계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명이 되면서부터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계엄법을 저희들이 당 차원에서 우리가 4명이 또 국방위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봤을 때 너무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법 보완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가장 핵심 키맨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방첩사령관으로 말씀하셨는데 계엄사령관은 말씀처럼 국방부 장관이 누구든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이 계엄법 체계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그러는데 특이한 경우에 대통령도 직접 계엄사령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직접 계엄사령관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본부가 권력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개연성이 있다고 해군에 쓰셨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까지도 보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 문장은 권력 유지와 재창출 외에는 아까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방어할 수 없는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거부권이 행사되고 있는 다양한 특검의 내용에는 사실상 대통령 부인 그리고 김영현 국방부 장관까지 다 피의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피의자 공동체가 실제로 피의자가 되고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집착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개연성이 아니라 필연적인 이해관계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 실무 편란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합참 계엄과가 있습니다. 합참 계엄과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발행하는 계엄 실무 편람이 아니라 현재 이 정권의 아까 김병주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키맨들의 움직임은 2016년 겨울부터 작성해서 2017년 완성된 기무사 작성 계엄 준비 실무 대비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정황을 저희가 포착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다. 합참에서 일반적으로 발행하는 계엄 실무 편람과 다른 그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방송 사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장악하고 검찰을 장악하고 핵심 국방 요직을 장악한 뒤에 안보실 1차장을 차장으로 실장으로 옮기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국가정보원 1차장을 원장으로 임명한 이후 이들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회 2부의 첫
군 사조직을 발견하셨다고 그 회견문에 들어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떤 건지 설명 가능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하나회, 알자회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군 내에서의 연구에 의한 조직관계가 발견된 것은 없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번에 충암파를 핵심으로 해서 연결되는, 그리고 경호처장 주재 비밀 모임을 저희가 1차 공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임 같은 것이 그런 어떤 비밀 연구 관계에 의한 모임, 달리 표현하면 조직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었고,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제기했듯이 제가 이번에 보니까 관련한 언론들이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민주당 측에서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과 2017년 개헌 대비 문건 외에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언론들을 많이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1차 공개한 내용으로서의 경호처장 비밀 모임에 대해서는 이미 제기한 데 대해서 사실상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시기조차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누차 다른 기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렇게 답을 못하는 이유가 본인들의 회합이 어느 때 있던 회합이 저희에게 발각된 것인가에 대해서 밝힐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그것부터 밝히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한 비밀 모임, 그리고 보고 의무를 누락한 모임, 그것 자체가 사적 관계, 국내 최초 하나의 알자에 의해 사조직의 징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필요하면 받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이 계엄설에 대해서 170석 가진 정당이 꺼낼 얘기는 아니라고 비판하시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부겸 전 총리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현재 여권 내에서도 이 정보를 공유하는 세력은 적고, 그리고 저희 당내에서도 이 정보의 디테일을 공유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상황에서 진행을 해왔고, 김부겸 총리의 언급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전제가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제를 이해하시는 그런 문제로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는 오늘 현재 상태는 저희가 이 법 4가지에 대한 발의를 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발의 서명을 다 받았고요. 곧 오늘 중에 낼 수 있죠. 오늘 중에 바로 의안가에 접수시킬 생각입니다. 이 법안의 발의 과정과 준비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정책위 의장을 포함한 핵심 지도부와 쭉 공유해 왔고, 내용의 핵심 골자에 대해서도 공유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국방위에서 이제 전 간사이신 김병규 최고위원, 새 간사이신 고승찬 간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민주당의 가장 역점 법안으로 이것을 당 전체의 당론화함과 동시에 통과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누누이 총리와 전 국방장관, 또 새 국방장관 등이 계엄은 불가능하다, 계엄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왔고, 그 근거가 본인들이 국회의원이 반 요구하면 무조건 해제되는데 무슨 얘기냐라고 해서 국회의원 절반의 요구에 의한 사실상의 자동 해제 내지는 무조건적 해제를 전제해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일 뿐인 이번 제도적 보완에 기초한 사법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리,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대통령, 안보실장 누구도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간히 거부권을 건의하거나 행사할 생각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